자, 5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앤 센스를 가지고 이제 영미시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러버스 오전에 드렸던 거, 첫 시간에 드렸던 실러버스 보시면 사운드 앤 센스 14판으로 확인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가 없으셔도 가능하고 오늘 이제 보충 자료 받으신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챕터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오전에 드렸던 첫 시간에 드렸던 이제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들만 커버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의미적으로 기출에서 많이 빈번하게 다뤘고 이제 언더라인 파트 의미를 써라 이런 이제 과제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한 것들만 이제 그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 챕터 위주로 이제 추렸습니다. 8개 총 8개 챕터이고요. 오늘은 디노테이션하고 커노테이션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충자료 뒤에 이제 보시면 문제 3문항이 나갔어요. 그게 이제 과제로 드리는 부분이고요. 해설지에 이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은 이제 그 셀프 스터디로 여러분들 학습하시고 이번에는 단어 시험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그 몇 년간 이제 그 특강을 할 때는 항상 단어 시험도 같이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일반 영어 부분이었고 단어 시험 어디서 하시면 돼요? 일반 영어 특강 Reading for Insight에 단어 시험 있으니까 그거 하시고 이제 C는 기출 유형으로 이제 문항 내드린 것 그걸 풀어 오시고 다음 시간에 그 복습 문제로 확인 학습을 우리가 해서 복습한 다음에 다음 챕터에 있는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C는 이제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매번 모든 C에 대해서 다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2개가 나갈 수도 있고 하나가 나갈 수도 있고요. 자, 보충지를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themes to remember라는 걸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기출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literary concept 위주로 보고는 있지만 항상 주제를 염두에 두고 내용적인 스키마를 항상 이제 빌딩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드립니다. 이제 기출 때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가 뭐냐면 우리 삶의 속성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느끼는 것들을 이제 시인들이 노래했던 그래서 하나의 예로 그 17년도 시였던 최근 거니까 The Flower That Smiles Today 이거는 뭐였어요? 그냥 시간은 그렇게 해서 빨리 가. 오늘 핀 꽃도 내리면 져. 그래서 되게 슬프다라는 이제 절망을 느낀다라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타임패싱에 대한 거, 우리의 트랜지언시, 허무함에 대한 것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속성이잖아. 누구나 나면 죽잖아.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주제로도 연결되긴 하지만 이런 인생의 어떤 속성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기출에서 다뤄졌던 시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리플렉션을 가져보는 그런 시가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이제 들어오시고 자, 그러니까 그런 시가 가장 많다. 그러므로 나는 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주제적으로 내가 접근 못할 시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다뤄졌던 주제가 뭐냐면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성장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이제 교육과 관련된 거, 부모로서 아이를 독립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으로서 교육에 대한 그런 소재를 삼았던 이제 그런 시들이 있고요. 가장 최근이 18년도에 있었던 이제 Rite of Passage였었죠. 이런 것들이 성장과 관련된 그래서 인생이라는 브로드한 주제에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성장과 관련된 그런 시가 또 이제 자주 출제되더라라는 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연코 우리 인생의 최대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주제를 다뤘던 이제 그런 기출이 있었고 지금 4번째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지난번에 1, 2월에
에도 시에서 이제 다뤘었죠. 여기는 작가들도 이제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비슷하게 많이 나왔던 것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본서 할 때 말씀드린 것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가 아니면 인간이 자연의 파괴자인가 그런 이제 균형적인 측면, 하모니적인 측면 이런 부분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 정도 이제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전통적인 주제인데 실제적으로는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한 번 정도 지금 나왔던 게 카르페 디엠의 소재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주제와 같이 맞물려서 오죠. 그래서 지금 seize the day,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라는 거예요. 왜? 시간은 제한적이고 우리는 죽게 되어 있고 좀 늙어서 이제 아름다움은 사그러지니 지금 가장 젊을 때 한창 때 주저하지 말고 사랑하자. 지금을 즐기자. 이런 이제 그 트랜지언시의 주제와 맞닿은 이제 그런 주제가 카르페 디엠인데 직접적으로 카르페 디엠을 노래했던 시는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도 하는데 윌리엄 월스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경과 우리 사는 세상 자연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시했던 시인입니다. 그 시 중에서 그 도시의 아름다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과 조화로운 이제 부분에 있어서겠죠. 그런 시가 이제 선대왕 때 이제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의 위대함, 문학을 다룬 것 그런 것이 이제 셰익스피어 소넷으로 이제 모의고사, 이제 모의 그 평가. 문제였었습니다. 이게 나왔고 그 모의평가 이후에 바로 09년도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넷이 바로 또 이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정도 해서 우리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제들이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있구나 하고 요것만 사실은 또 볼 것은 아니고 여기에 포커스를 하고 내용 스키마를 세워가면서도 요 이제 주변부에 있는 것들도 이제 조금씩 봐야 되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제 시를 고를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로 기출에서 나왔던 주제 먼저 보고 그 주변부를 조금 더 확장하고 깊이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도 이제 주제적인 측면을 먼저 기출에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3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주요한 이제 개념들은 우리가 이미 이제 1, 2월에 봤는데 그걸 또 복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요거를 개념을 일단은 또 우리가 봐야 이제 시를 볼 때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보게 되니까 그런 의미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디노테이션, 커노테이션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개의 구성 요소를 나눈다고 합니다. 사운드라는 거, 디노테이션, 커노테이션. 소리가 있고요. 단어를 말하면 들리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지시적인 의미가 있고,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시는 사운드를 가지고 주제에 접근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제 강조하는 부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지시적인 의미를 반복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아니면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제부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한 시인의 접근 방법을 시에서 다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이제 중요한 요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적인 의미도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단어가 보면 뜻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 지시적인 의미도 좀 다수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개의 지시적인 의미를 복수적으로 써서 시인이 주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시를 오늘 또 볼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입니다. 자, 컨노테이션은 뭐라고요? 딕셔너리 미닝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디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운드 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발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기본 이제 시를 읽을 때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점박이로 커노테이션은 무엇인가? 이것이 실제 그 디노테이션 외에 그거 이상으로 그걸 넘어서서 이것이 suggest 무엇을 제시하는가
의미하는가, imply 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overtones, 요것도 이제 함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함축적인 의미를 캐치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과거의 히스토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관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 association을 알아야 합니다. association은 우리가 일반 영역에서도 계속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이제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1년 문학할 때도 제가 충분히 이제 중요성을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연관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의 중복, 의미의 함축을 찾아 나가고, 또 일반 영어에서는 시노님들도 우리가 연결고리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ssociation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도 있지만 충분하게 circumstances, 즉 컨텍스트 안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주변 컨텍스트를 이제 라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컨텍스트를 충분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도 예시를 보긴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예시가 있으니까 잠깐 본다라면, 자, 디노테이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다, home, 집, home, 가정, 가정이다 라고 했을 때 요것은 지시적인 의미로 하나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을 나타내죠. 가정이라고 하고 하우스라는 건 또 다르게. 그리고 그 외에 love나 security나 comfort나 family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함축 안에. 그죠? 그래서 connotation은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고, 자, 요거의 general words를 하나 가장 연관된 거를 꺼내라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꺼내시겠습니까? relation. 관계와 관련된 connotation을 home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ouse는 빌딩의 의미지만 home은 관계적인 의미를 안에 품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관계적인 의미의 함축적인 의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관계적인 데서 함축을 드러내는데 이 단어는 쓰이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childlike와 childish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의 특성을, 성격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긍정적인 거예요? childlike. childlike는 좀 긍정적인 connotation을 가졌고 childish는 또 부정적인 connotation을 가졌죠. 즉, connotation이란 것은, 자, 일단은 positive냐 negative냐 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어가 쓰였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였을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였을까,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 두 번째 예시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ildlike는 어떤 의미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좋은 거, 막 순진하고 순수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이제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제 순수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이런 거 놀랍지도 않아, 뭐 세상 풍파 다 겪은 이제 이런 게 아닌 그런 것들. 자, 근데 차일드시 같은 거는 막 짜증과 그 자기 의지를 막 피력하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네거티브한 의미의 함축을 가지고 있다. 입니다. 왜 커노테이션이 중요한가요? 이런 커노테이션을 가지고 시인은 의미를 굉장히 풍부하게 하기를 원해요. 적은 시어를 가지고. 왜냐하면 얘는 의미의 다른 함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는 가장 이코노믹한 거죠. 월드의 사용으로 봤을 때 월드 수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쓰면서도 의미는 아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커노테이션을 안 쓸 수가 없다. 안 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프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프링, 뭐 용수철도 있고 샘도 있고 봄이라는 시즌도 있죠. 이게 바로 디노테이션이라는 거죠. 지시적인 의미예요. 이 지시적인 의미를, 자, 우리가 코노테이션도 있지만 지시적인 의미를 여러 개를 씀으로 해서 또 시인이 노리는 효과가 있어요. 의미들을 되게 풍부하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를 이제 뒤에서 보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connotation도 쓰고 denotation도 여러 의미인데 그거를 한꺼번에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니 어쩌란 말이냐, 어려우니 어쩌란 말이냐, 어째 하냐면 우리가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의미 파악을 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까 surrounding situation, surrounding 아까 뭐였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충분히 무엇들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컨트라스트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예요. 자, 그래서 the word has more than one meaning by using it to mean more than one thing at a time. 자, 이게 무엇이냐? 자, 디노테이션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spring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This is a time of the wild spring and the mating of tiger 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라고 보면은요. 자, 여기서 the wild spring and the mating of the tiger. wild spring 하면 정말 야생적인 와일드한 그러한 봄이네 타임이라고 했으니까 시즌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디노테이션을 하나 더 품고 있는 게 the mating of the tigers예요. 타이거가 사자 호랑이구나, 그렇죠? 호랑이가 메이팅을 하기 위해서 막 펄떡펄떡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와일드함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스프링, 와일드 스프링을 얘기하면서 타이거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거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점핑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밑에 이제 sudden leap이라고 했죠. 스프링도 있지만 시즌도 있지만 sudden leap 요거를 또한 그 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디노테이션 뛰어다니는 그런 시기야 라는 디노테이션 두 개 다 지시적인 의미를 두 개 다 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지시적인 의미와 코노테이션을 통해서 의미를 풍부하게도 하지만 더블 코노테이션을 통해서도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예시로 이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잘 맞는 것은 뭐냐면 램이나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얘네들은 그 뭐지 이렇게 리핑을 이렇게 펄떡펄떡 하는 이제 그런 동물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 타이거에 딱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프링을 썼다. 그리고 그 안에 디노테이션의 두 가지 디노테이션을 다 가져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이제 커노테이션을 하나 보자면 여기에는 포지티브한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커노테이션은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로 지금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포지티브한 거, 스프링이라는 거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포지티브한 거고, 그리고 타이거가 파운싱 하는 것, 이렇게 벌떡벌떡 리핑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은 먹잇감을 찾고 이제 죽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이제 네거티브한 부분이니까 이런 컨트라스트를 또 함축할 수도 있다. 해서 이제 짧은 예지만 뒤에서 진짜 다른 시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디노테이션 대 커노테이션으로 해서 의미를 줄 수가 있고 디노테이션도 두 가지를 같이 그 디노테이션을 줌으로 해서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디노테이션과 그 안에 커노테이션 지금처럼 그래서 네거티브와 그 포지티브를 같이 병치시킴으로 해서 의미를 또한 아이러니하게 풍부하게 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이제 시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읽을 시는 이렇게 세 편이 되겠습니다. 자, 에밀리 디킨스는 아직 한 번도 기출된 적은 없지만 비유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시어들을 함축적으로 굉장히 잘 쓰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시가 짧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좀 덜 하죠. 짧은 만큼 함축적인 의미는 더 크겠죠. 그리고 시어를 잘 쓰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소네 우리
지난 1월 마지막에 소넷을 공부했었는데요. 이제 소넷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기출 작가이죠 윌리엄 월스워스의 이제 시 요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부터 볼까요? 그 사운드 앤 센스의 이제 퀘스천들이 있는데 그것에 크게 집중하지는 않겠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것들이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자체를 그 질문들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include해서 포함해서 자료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이 이제 나갈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확인학습 문제는 기출의 유형으로 이제 나간다는 점이 이제 차이다.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커리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3반기부터 이제 기출의 유형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시고 시가 짧기 때문에 바로 이제 compare 할 수 있는 거를 옆에 놨고요. 이제 단어는 이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이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게 디노테이션과 커노테이션을 배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디노테이션이 되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를 또 알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커노테이션을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사실상은 이제 요거를 보면은 훨씬 더 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시보다는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compare. 시어를 바꿨습니다. 앞에 있는 요 시랑 바꿨어요. 이게 원시고 이게 이제 나중시입니다. There is no cruise ship like a book. 책과 같은 그러한 큰 크루즈십도 없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시밀리가 쓰였네요. 사실 책이 크루즈십과 같다라는 거죠. 원관념이 사실은 얘예요. 얘가 이제 보조 관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원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no frigate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전함이에요. 크루즈십. 그냥 큰 배 했을 때랑 전함이라고 했을 때랑 여기는 어떤 커노테이션이 더 들어있을 것 같아요? 어드벤처. 더 힘 있어. 더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파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뭐 전함이니까 싸움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더 도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아주 큰 거니까 더 멀리도 나갈 수 있고 빠르게 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더 있으니까 의미가 더 확장되시죠. 힘있고 더 나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to take us miles away 우리를 저 멀리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예요. 근데 원시는 어떠냐면 to take us lands away miles away랑 lands away랑 어떻습니까? 랜즈 안에는 어이구 그냥 땅을 그냥 대륙을 저벅저벅 가는 더 많이 가는 이제 그러한 그 의미가 더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miles는 여기서 단어들을 보니까 general words야. 그런데 지금 실제 시인이 쓴 단어는 시인이 선별적으로 스페시픽하게 그 선별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로맨틱한 낭만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배가 아니라 전함 같은 거 아주 파워풀하고 뭐 어디를 가도 힘있게 갈 수 있는 저벅저벅 갈 수 있는 그런 전함이에요. 어드벤처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그리고 그냥 거리를 간다가 아니라 땅과 땅을 접어서 갈 수 있는 쭉쭉볼을 써서 굉장히 멀리 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시어를 이제 선택을 했네요. Nor any horses like a page. 페이지 같이 책의 이제 페이지겠죠. 즉 책을 이어가서 지금 페이지로 갑니다. 페이지는 페이지인데 뭐 어떤 페이지냐면 of running poetry예요. 시가 달려가고 있는 그런 페이지예요. 시의 페이지, 시가 써 있는 페이지겠죠. 얘네들이 horses래요. 얘네들이 바로 이러한 말들도 없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시에는 뭐라 하냐면 coursers. 얘는 군마예요. 군마는 어때요? 아까 전함을 했던 것처럼 군마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팀이에요. 그럼 훨씬 더 빠르게 가고 더 힘있게 가고 더 재미있죠. 스페시픽한 상황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냥 horses 이게 아니라 군마야? 그럼 옛날에 그런 군마의 연대와 뭐 이런 것들이 그
빰빠라빰 막 이렇게 나팔 소리 들리고 뭐 이런 전진하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한 시대를 포커스를 한 것 같은 조금 더 이제 로맨틱한 그런 시어를 선택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 개만 봐도 일반적인 단어보다 시인이 특별하게 선택한 단어에는 조금 더 함축적인 의미들이 들어가져 있다예요. 자, 근데 러닝 포인트, 자, 시가 달려가라는 표현하고 원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prancing. 이거는 껑충껑충 활보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막 신나게 가는 것 같죠?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러닝이 아니라 그 러닝을 아주 구체적으로 prancing이라는 거, course니까 아주 그냥 활보하면서 용기 있게 저벅저벅 재밌게 갈 수 있는, 거침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개의 이제 그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쿼트레인이죠. 네 개의 쿼트레인이 지나갔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시 아주 멀리 갈 수 있고 멀리 트래블 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어드벤처러스하게 힘있게 갈 수 있는 구체적으로 장면들이 이제 상상이 되는 비주얼한 이런 씬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시를 읽으면 여러 가지 시를 읽을 수 있고 여러 군데를 가는 간접적인 경험을 해, 이런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이거보다는 이렇게 실제 시인이 선택했던 시어들이 훨씬 더 구체적인 장면을 주고 있죠.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This passing may the poorest take. The poorest가 주어입니다. 아이고. 자, 이게 주어예요. 가장 그 가난한 사람이라도 take, may take, 이게 이제 동사예요. 동사 이제 도치가 됐습니다. This passing,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Without a price of toll. 톨비 안 내고 통행료 없이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이 안 드니까 그냥 할 수 있죠. 실제 여행은 어때요?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책으로의 여행은, 리딩하는 여행은 돈이 안 든다라는 그 즐거움, joy of reading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렇게 시어를 썼을 때는 joy of reading이 요렇게 시어를 썼을 때랑 요렇게 시어를 썼을 때랑 그 포지티브한 그 리딩의 즐거움이라는 게 어느 게 더 잘 느껴집니까? 왼쪽이 더 잘 느껴지죠. 원시가 훨씬 더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어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passing이라고 이제 제너럴한 words로 이제 바꿔봤는데 실제 시인이 선택한 것은 traverse래요. 이거는 횡단이에요. 쫙 가는 거, 대륙을 횡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냥 passing 이라고 가는 것이라고 한다기보다 횡단한다라고 하면 더 멀리 가는 것 같고 더 트래블의 의미가 훨씬 더 많아지죠. 역시나 이제 그런 시어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how cheap is the bus? 얼마나 싸니? 이제 싼 단어를 썼네요. The bus that bears the human soul. 자, 인간의 정신을 품고 있는 그런 버스가 얼마나 싼지. 이건 뭐예요? 그 시집, 그 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랑 지금 원래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how frugal, 소박한지. cheap이라는 단어랑 frugal이 시노님이라고 하지만 느낌이 전혀 틀리죠. frugal은 소박한 이런 시골 전경 같은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만 cheap은 그냥 싸다라는 팩트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느낌이 틀립니다. 이 함축적인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을 비주얼하게 더 상상하게 되고 더 로맨틱한 그런 느낌을 더 주게 되죠. 그리고 bus라는 일반 단어를 쓰지 않고 일반 트랜스포테이션 수단을 쓰지 않고 chariot이라는 걸 썼어요. 이거는 전차죠. 옛날 고대시에 나오는 전차예요. 얘는 우리 뭐 영화나 이제 신화나 이런 거에서 보면 전차는 막 하늘도 날아다니는 그런 그런 상상의 또 전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썼을 때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실제 이렇게 다니는 그게 생각이 되면 전차를 했을 때는 막 이렇게 전차가 달리는 그런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도 생각이 나고 어디든 무소부지하게 땅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리딩의 상상력을 조금 더 가해줄 수
거기에 좀 묘미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chariot은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문학작품의 이야기 속에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도 그 시인의 시어의 선택이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너무 의미가 달라지죠.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자, 인간의 영혼을 실은 버스보다는 뭐가 나요? chariot이라는 게 훨씬 더 로맨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에밀리 디킨슨이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였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주제는 뭐냐면 the power of a book 내지는 이제 시의 힘이에요. 자,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다 놓냐면 우리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상의 세계를 간다라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로 우리가 여행 갈 수 있어? 그러면 이 트래블이 다른 지역, 팩트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상상의 세계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야? 상상의 시어를 쓸 거야 라고 해서 쓴 것이 이런 지금 없는 그런 전차, 그 다음에 옛날에 나왔던 그런 이제 그 말 군대 같은 것, 그리고 이런 chariot, 이런 시어를 씀으로 해서 이건 상상의 세계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아주 브릴리언트한 아주 천재적인 이제 시어의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밀리가 보였는데 어떻게 비유한 거예요? 시라는 것, reading이라는 것, 책이라는 것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compare 나오네요. 문학을 여러 가지 트랜스포테이션의 수단으로 썼어요. 트랜스포테이션, 버스 이런 것들, ship 이런 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만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상력의 여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테이션 수단을 로맨틱한 상상력의 커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전함이라든지, 전함이 무슨 뜻을 내포할 수 있다고요? adventure. 어차피 전함이라는 건 지금 뭐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힘있게 갈 수 있다라는 것 하고, 자, 요거는 또 이제 speed. 그쵸.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이제 군마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차라는 체리엇이라는 것은 워낙 또 이야기 속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지금 안 다니는 것이니까 그것조차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죠. 실제 없는 것이니까. 만약 뭐 이렇게 버스나 그 당시 교통수단을 이제 얘기를 했다라 그러면 이건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리엇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늘의 그 전차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화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상력이라는, 시가 주는 상상력의 여행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어를 선택을 했다. 이것이 시가 주는 커노테이션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디노테이션을 지시적인 의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 여기서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원하는 이제 주제에 접근하고자 했던 그 시어의 선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코노테이션을 통한 이제 시어의 선택으로 주제에 이제 접근했던 것이죠. 자, 이 신을 보시면 이제 포함적인 걸 이제 뜻을 봤는데, 이것도 보면은 오늘의 시가 다 iambic pentameter의 이제 메트리카 패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다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no free God like a book. 이런 식에서 1, 2, 3, 4. 네 개니까 뭐예요? 3m. 3m에서. 그래서 iambic 3m가 됩니다. iambic 3m가 되고, 이제 맵에서 우리가 채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개고 그 다음은 3개예요. 넷셋, 넷셋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발라드 스탠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발라드 이제 형태의 노래에 맞춰보면 이게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커멘터리는 그래요. Amazing Grace에 맞춰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게 딱 맞아요. There is no free God like a book to take us lands away.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라드 스탠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로맨틱하게 이제
시를 전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이거 편집할까봐 네. 삐싸리 난 것 같은데. 자, to take us lands away에서 세 개가 나오죠. 얘는 이제 트리미터. 아까 테트라미터 4개니까 밑에는 이제 트리미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부드럽게 로맨틱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메트릭과 패턴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밍 스킴은 어떻게 돼요? book, away, way, book, page, poetry, 리가 되네요. 그래서 A, B, C, E랑 E가 반복됐다고 보고 여기가 다시 P 이런 방식이에요. A, B, C, P로 반복되는 라인 스킴에다가 이렇게 테트라미터, 트리미터가 iambic, 트리미터, 테트라미터, 트리미터 이렇게 반복되는 유형 요게 이제 발라드 스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ake, toll, chariot, soul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A, B, C, P의 이제 라임 스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를 다 봤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맵을 한번 채워 볼까요?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1, 2열에 했던 대로 좀 보면 자, 스피커는 딱히 없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us, 우리를 이라고 요 부분 take us라는 게 있으니까 나를 이제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모션에 많이 포커스를 한다기보다는 anonymous 하기는 한데 나를 일단 포함하고 있으니까 anonymous 하긴 하지만 나를 포함하고 있죠. 나는 누구냐면 reader예요. 아니면 poetry lover,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리딩을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흥분되어 있고 놀라는 시가 주는 즐거움 이런 것들 이제 놀라 있는 amazed, 아니면 흥분되어 있는 excited.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he power of poetry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celebration of power of poetry라고 할 수도 있고 the power of reading 혹은 poetry 둘 다 됩니다. poetry. 자, 저 톤이 그대로 여기 주제에 반영되어 있죠. 포지티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reading이라는 거. 아이러니는 없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미저리는 뭐가 있어요? 비주얼한 이미저를 쓰고 있어요. 뭘 통해서? 이 시어들, 함축적인 시어들을 통해서 전함이라는 거, 뭐 이렇게 랜드를 저벅저벅 간다라는 거, 파운싱 한다라는 걸 통해서 정말 쑥쑥 가버리는, 어드벤처러스하게 아주 스피디하게 가버리는 우리 상상의 세계로 빨리빨리 이제 보내버리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시각화한 거죠. 그래서 take us lands away. 같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비주얼하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저 멀리 가는 듯한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를 준다라는 부분에서 비주얼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의 수단들을 제공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각화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 피규어 오브 스피치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시밀리가 지금 나온 상태예요.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이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랑 이제 거꾸로 이제 나온 상태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만약 찾는다 그러면 과장도 좀 있죠. overstatements, statements. 근데 뭐 이건 상상이니까 lands away 이렇게 멀리 이제 대륙과 대륙을 막 건너가 사실 그런 거 좀 과장이잖아요. 그렇게 멀리 데려가는 이 상상력의 힘, 그 속도 이것을 이제 과장적으로 표현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take us lands away, to take us lands away. way라는 이 부분은 시각화해서 그 이미지를 우리를 어디로 상상력의 세계로 데려가는 그 이미지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과장적으로 그 힘을 보여주는 그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운드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ambic,
테트라미터. 도 있었고 4개짜리도 있었고 트리미터. 넷셋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트리크 패턴은 그렇고 라임 스킴은 어떻게 돼요? A, B, C, B 요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발라드 스탠자. 뭐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스탠자의 그 사운드 패턴이 이 폼이 이렇게 이제 로맨틱한 내용을 담기에 되게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이 시를 통해서 합축적인 의미의 시어 선택이 얼마나 이제 풍부한 이제 의미를 풍부하게 시에서 해주는지 우리가 비교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것 봤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재미지십니까? 오지게 재미지십니까? 분석하면 더 재밌죠. 재밌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참 셰익스피어의 여러 가지 소넷 중에서 조금 깨는 소넷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의 사용이 우리가 디노테이션 여러 가지 그 지시적인 의미, 시의 지시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와 이렇게 의미를 풍부하게 해서 주제에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시기 때문에 주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시로 한번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이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compare 할 건 없어요. 얘는 뭐냐면 함축적인 의미 시어를 대체할 건 없어요. 참 희한하죠? 하여튼 시를 보시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천재적인지를 이제 느껴볼 수 있는 소넷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소넷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의 잉글리시 소넷이죠. 얘 프리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몇 라인이어야 합니까? 14라인. 그죠? 14라인이고 여기 표시가 되는구나. 그죠? 14라인이고 넷 쿼트레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쿼트레인은 4줄입니다. 그래서 얘가 3개가 있으면 12 lines가 오고 하나의 couplet. 얘는 2줄짜리입니다. 얘가 하나가 와서 2 lines가 있습니다. 그래서 14 lines가 셰익스피어리안 소넷이었죠. 그리고 주제는 어디서 드러나더라? 여기서 드러나더라. 그리고 쿼트레인은 3개 중에서 1, 2, 3이 있으면 첫 번째에서 인트로가 나오고 소개를 합니다. 문제를 소개하듯 두 번에 이 문제점이 디벨롭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2개 라인, 요 하나의 쿼트레인에서 어떻게 돼요? resolution, 결말이 칩니다. 우리의 문학작품은 참 착해. 어쨌든 결론을 내주잖아요. 그죠? 결론 없는 삶의 형태도 되게 많은데 우리 삶의 결론은 어쨌든 이제 죽어야 끝나는 이제 결론이 나는데 문학작품들은 결론을 내주네. 이런 부분이 참 시원하죠. 자, 이 시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서 결론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my love swears. 오, 막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래. 사랑은 맹세가 있어야지.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예요. That she is made of truth. 나는 진실로 만들어졌어. 나는 진실의 성체야. 이건 뭐예요? 난 complete truth. Completely I'm true예요. 나는 진실만을 말해. 난 솔직해. 거짓이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건 뭐겠어요? 진실이 생각나네. 자, I do believe her. I speaker가 나왔네요. 네, 여기다 표시해야 되겠다. 그죠? 또 지워야 되니까. 자, I speaker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믿습니다. 자, 시어의 반복이 보이십니까? truth라는 게 있고요. 자, believe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시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시적인 의미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맹세를 한다고 할 때는 무엇을 맹세합니까? 진실을 맹세합니다. 나는 맹세코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swears도 진실 쪽, 믿는 쪽의 단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Though I know she lies. 이건 무엇입니까? 진실과
반대되는 단어가 지금 나와줬네요. 그죠?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단어가 그 지시적인 의미로 엄청나게 지금 여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so that 앞에 so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so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he might think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믿어줘. 진실의 화신이라는 걸 내가 믿어줘.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노리는 효과는 뭐냐면 그녀가 나를 생각할 때 난 순박한 청년이다. 자, on tutors 요것도요. 순박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진실 쪽의 단어예요. 네, 사라졌어? 진실 쪽의 단어입니다. Unlearned in the word of false substitutes 예요. 자, 이거는 잘못된 그런 아주 세세한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 풍파를 세세한 것들 경험치들이에요. 세상 경험치가 별로 없는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순박한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나를 뭘로 생각하도록 젊은이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누구나 다 젊고 싶어지죠. 경험이 많고 뭐 이렇게 달아 보이고 이러면 좀 이렇게 늙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젊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노리는 효과는 이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쿼트레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쿼트레인에서 인트로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The lovers 첫 번째 The lovers lying이에요. 거짓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thus 자, 그러함으로 결과적으로 vainly thinking that she thinks me young. 그래서 나를 어떻게 느끼라고? 나를 노리는 효과는 뭐라고? 젊다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이분 늙으셨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젊게 생각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vainly가 있네요. 얘도 진실과 관련된 진실 거짓과 관련된 단어예요. 왜? 허무하게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없어지는 건 거잖아요. 나를 젊다고 믿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although she knows 자, 안 돼요. My days are past the best. 가장 좋은 때 best, the prime의 시기는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30대 분들은 이제 20대라고 생각하고 내 때는 다 갔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40대이신 분들은 30대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언제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때가 프라임인 건 맞아요. 모두 다 프라임에 있으십니다. 아니면 아직 프라임에 오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저는 지금이 프라임입니다. 항상 지금이 프라임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한창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프라임은 다 지났대. 여기서 얘기하는 건 the best는 역시 0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젊었을 때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젊다고 이제 어필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젊다고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줌으로써 나를 순박한 청년으로 보게끔 하는 겁니다. 자, simply I credit. 자, simply 나는 믿습니다. 또 이제 믿음에 관한 단어도 엄청나게 지금 나오죠. 이걸로 아주 판박입니다. Her first speaking tongue. 그녀가 거짓말하는 것을 나는 그냥 simply 여기서는 뭐냐면 쉽게 믿어의 의미예요. 여기서 simple은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저 쉽게 나는 그것이 죄송합니다. 고저 easy하게 easily 나는 그냥 믿어요. 그래서 믿는다, 믿지 않는다, 거짓과 진실의 단어가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쿼트레인은 뭐예요? The speakers, my lying이에요. 이거 뭡니까? 둘 다 lying하고 있네, 그죠? 나 젊게 보이려고 나 그냥 믿는다고 해. 그게 또 거짓이네. 그녀의 거짓, 나의 거짓, 거짓으로 점철된 커플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쿼트레인에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디벨롭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하는데 말이죠. 저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요. 알고 있지만 믿는다고 저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evelop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On both sides, 둘 다겠죠. Thus is simple truth suppressed. 또 이제 도치가 됐습니다. 자, 라임 스킴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동사이고 simple truth라는 게 주어예요. 이 두 개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도치가 되었습니다. 이 간단한 진실이 아까 simply는 뭐였어요? easily 나는 그냥 믿는다. 근데 simple은 여기서 simple은 plain입니다. 제가 그래서 denotation을 썼어요. 이거는 simply 순진하게 easily 순진하게 믿는 거고요. simple은 이해하기 쉬운 truth. 이해하기 쉽다라는 건 왜 금방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know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모르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imple truth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simply 한쪽에서는 simply 쓰고 한쪽에서는 simple 썼어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디노테이션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품사만 다른 게 아니라 디노테이션 자체가 다른 두 단어를 한 단어를 가지고 쓴 거예요. 자, 이것이 그 two different denotation을 쓴 예가 지금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순진하게가 아니라 심플은 이해하기 쉬워, plain해, 명확해, 헷갈릴 수가 없어, clear하다라는 의미예요. clear는 understandable 한 거죠. 자, 그런 단어가 지금 쓰였고요. 두 개의 different denotation으로 썼습니다. But 항상 세 번째 쿼트레인 가면 뭐가 나와요? but이 나와요. 그죠? 커플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wherefore 이건 why의 의미입니다. 왜 says she, says not이에요. 요것도 이제 그 앞으로 도치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 부분이네요. unjust도 진실에 대한 거죠. untruth인 거죠.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왜 말을 안 해? 그리고 나는 왜 내가 올드하다고 빙고 걸렸네. 이분이 그 영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난 좀 늙었어요. 근데 젊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안인가 봐. 그래서 젊은 척하면 되는가 봐요. 이게 통하는가 봐요. 나 이렇게 왜 말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 Reasons for our lying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lying하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love's best habit is in seeming trust라고 하네요. seeming은 그래 보이는 거죠. 자, trust가 아니라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예요?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 즉 거짓인 거죠. 자, 그런데 love's best habit이라고 했네요. 그죠? habit은 습관도 있지만 중독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뭐냐면 가장 그 사랑의 습관이라는 거는 항상 해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 믿는 것으로 보일 때 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인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나쁜 뜻으로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사랑에 중독되면 그래.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habit 같은 경우는요. 두 개의 디노테이션이 서로 다른 디노테이션을 써서 한쪽은 긍정, 한쪽은 부정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단어를 제가 이제 여기에 지금 써놓은 부분이에요. 여기도 두 개의 디노테이션, 여기도 두 개의 디노테이션. 자, tell도 두 개의 디노테이션을 갖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거고 하나는 판별하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 an age in love, 사랑에 빠진 나이 든 사람들은 연령은 좀 영하고 올드가 다 같이 나왔었잖아요. loves does not love예요. love to have ears or told. 자, 말이 나이 말하는 거 안 좋아해. 여기서 이 텔이 두 개의 디노테이션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안 좋아해. 그걸 알아차리는 거 안 좋아해. 알고 싶지도 않아. 말하지도 마. 지금 이게 되는 거죠.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나이도 묻지 마세요. 그죠? 나는 올드함으로 제 나이도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별도 올드하지 않은데도 30대만 되면은 나이 묻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특히.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유 세 번째 나왔고 마지막 결론 커플에선 그러면 뭐냐 결론이 그래. 자, 우리 둘 다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사랑을 계속하고 싶거든. 우린 사랑에 중독됐거든.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사이이고 싶어서 이거든요. 사랑하는 사이고 싶어서. 그리고 나이 든 연인들은 사랑을 말하지 않아. 이들은 어떤 관계일까? 젊은 연인이 아니라 늙은 연인이래요. 그러면 10중 8구 불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정말 애틋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 욕망에 따른 이제 그런 러스트에 따른 이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관계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추측은 빗나가지 않고 마지막 커플릿에서 드러납니다. Therefore, 그러함으로 I lie with her and she lie with me. 이 뜻이죠. 이건 무슨 뜻일까? 여기서 lie도 디노테이션을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거짓말하지도 되고 나는 그녀 곁에 누웠고 나도 그녀 옆에 누웠지. 이게 바로 이제 러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거짓말하면서 연인인 척하면서 이제 sleep together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lust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And in our fault. 어떤 fault예요? 거짓말하는 이 fault 안에서 또 lies 나오죠? lies를 다 표시하리라. 그죠? lies고 여기도 lie.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디노테이션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We flattered be. 이게 아주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flattered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착각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에는 swear로 시작을 했죠. swear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랑 같이 쓰이는 거라고요? 진실하고 같이 쓰이는 거예요. flattered는요, 거짓과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바른 소리 하는 것, 그냥 나를 칭찬하는 거에 우리는 만족할 때 flattered라고 얘기를 해요. 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에 swear 한 것이 어떻게 끝나요? 진실이 아닌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거짓으로 점철된 관계 목적을 only 이제 lust를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러브 포엠이긴 하지만 러브 중에서도 좀 사이디드가 된 지금 러브죠. 러브는 러브인데 relationship이에요. 러브니까 relationship이죠. relationship based on 뭐라고 쓰면 좋을까? based on mutual. 너도 나도 다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deception. 서로 속이는 건 서로 아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서로 티를 안 내는 거죠. 말하지 않을 뿐 서로 아는 거. 이거 무슨 관계일까? 자는 것만 원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마지막에 이제 두 라인에서 나왔던 이제 그것만 원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우수한 시인 것은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I speaker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the lovers, lover도 나오고 있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녀한테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지만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스피커입니다. 여기 그 톤은 어때요? 그냥 가볍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나는 관계를 위해서 사랑을 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야. 나도 알고 있지만 지금의 관계를 이제 확신하는,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reassuring 하는 그런 태도와 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light-hearted. 진지하진 않아. 그냥 거짓인 거 알지만 그냥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지. 이런 지금 뉘앙스잖아요. 자, 그래서 reassuring 하는 tone through lies. 이럴 수가.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확신하는, 나한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이제 그런 거죠. 아이러니도 없고 이미저리도 없어요. 놀라운 건 심볼도 없어요. 피규어 오브 스피치도 없어요. 사운드는 있죠. 라이밍 스킴하고 다 따라가겠죠.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걸. 자, 그래도 이제 싹 다 봐야죠.
이거는 이제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시어의 디노테이션만 가지고 이 주제를 달성한 아주 놀라운 소넷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드러난 아무런 다른 장치 하나도 안 썼어요. 시어만 가지고 디노테이션의 두 가지 의미만 가지고 그 시어의 배치로 이제 주제를 끌어낸 이제 놀라운 이제 소넷입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뭐랑 뭐가 계속 나와요? lies랑 truth. 처음에 이제 truth 나왔죠? truth를 뭐 한다고요? swear 한다라고 나왔는데 계속 거짓말 부분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flattered 된다고요. swear를 여기다 써야 되겠다. 즉 거짓말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바로 주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반영을 해서 만약 주제를 쓴다라고 하면 lies bring comfort 뭐 이렇게 되네요. 거짓말이 우리에게는 편안함을 주지. to 뭐 insecure to an insecure 뭐 relationship 컴포트를 주지만 사실 안정적인 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셰익스피어가 썼기 때문에 용서돼. 그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놀라운 이제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인 것 같습니다. 자, 라임 스킴 셰익스피어리안 소넷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여기 맵에다 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 보실 수 있죠? 얘도 iambic pentameter예요. 여기 쓰시면 돼요. iambic pentameter. 얘는 펜타미터, 전형적인 셰익스피어리안 소넷이니까 그러면 라임 스킴이 어떻게 돼요? A, B, A, B, C, D, C, D, C, D, C, D, E, F, E, F, G, G 이렇게 되겠죠. 따져 보실 수 있죠? 자, 우리가 뭐 배운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사기시켜 본다면 자, 메트리카 패런 봅시다. When my love swears that she is made of trut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강 이게 iambic이라고 했죠. 1, 2, 3, 4, 5니까 5개니까 iambic pentameter로 쭉 다 가고 있어요. 뒤에 볼까요? us A죠. eyes B죠. 그렇게 4개. A, B, A, B, C, D, C, D 새로운 의미 나옵니다. C, D, C, D, E, F, E, F 마지막에 G, G. G, G인지 볼까요? 미, 비. 장음, 이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이 라임 스킴을 통해서 이게 소넷이구나. 마지막 셰익스피어리안 소넷이기 때문에 마지막 두 라인의 주제가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는 것이 또한 주제에 접근하기가 되게 용이하다라는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 시 분석 맵을 다 써봤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 이제 라이밍 스킴도 잘 잡아보세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기본 지식이에요. 기본. 선대형 때 우리가 나왔었고 또 08년 이전에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므로 그 기출형으로 제가 지금 확인학습 문제를 냈으니까 잘 따져보셔서 이제 복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텍스트를 읽어보면요. 놀라운 것은 시인은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월드를 선택하는데, 그죠? 단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셰익스피어가 선택한 lie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swear이란 단어와 flatter를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swear는 truth와 함께 쓰이는데 결국 우리는 그 반대되는 lies를 가지고 flattered 된다, 만족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결말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하지 못하는 거의 결말이기도 하죠. 인시큐어한 관계의 결말이기도 한 거죠. 인시큐어하고 거짓으로 이제 연결된 관계니까 사실은 이제 굿한 관계는 이제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제 셰익스피어의 시 안에서 빛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놀라운 meaning의 explosion, 마지막 lies에 인해서 flattered 된다. swear와 truth를 생각할 때 이거는 놀라운 의미의 폭발이지 않습니까? 왜 flattered, lies에 의해서 flattered라고 썼는지가 극명하게 이제 truth를 swear하는 것과 매칭이 되면서 컨트라스트가 되면서 의미 폭발을 가져오는 이 놀라운 효과, 우리가 천재적인 작가 셰익스피어의 소넷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를 봤고요. 우리 그러면 세 번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이제 놀라운 작가입니다. 윌리엄 월스워스는 자연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다뤘던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작가예요. 그래서 기출에서도 이제 시가 나온 바가 있고 합니다. 두 번 정도 이제 기출이 되었죠. 써드릴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관심 없으니까. 근데 두 번 기출이 나왔어요. 08년 이전에도 나왔었고 08 서울 20에 나왔던 게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했던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 이것도 이제 자연과 이제 관련해서 아름다움을 얘기를 했던 진실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리고 13년도 40번 내도 그 시티의 그 시티 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했던 시인입니다. 자, 이것은요. 윌리엄 월스워스는 소넷의 그 메트릭한 패런과 라임 스킴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페트라르칸 소넷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엠백 펜타미터예요. 그러면 똑같겠네요. The word is too much with us late and soon. 1, 2, 3, 4, 5. 그래서 iambic pentameter 가고 있고요. earth, hours, earth. 그리고 분 어떻게 돼요? A, B, B, A 이렇게 되죠? A, B, B, A 또 그 다음에 A, B, B, A 하고 있고 이제 맨 뒤에 CD, C, D, C, D, C, D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따져 보시면 되겠죠. 폼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는 우리가 폼을 마지막에 봤으니까 자 그런 형태로 이렇게 폼을 소넷처럼 지키면서 시어들을 선택해서 하는 시인. 자. 그러니까 앞에 1, 2번의 시에서 썼던 그 기교를 모두 다 합쳐놓은 것이 바로 3번의 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compare가 이제 밑에 있죠. 원시를 먼저 보고 compare를 한번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세상이라는 것. world 땅덩어리가 아니라 세계라는 것은 보이는 안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 통괄하는 그러한 뭐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세계를 다 통괄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죠. 이것이 너무 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버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late and soon 최근이래요.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고 문제는 최근이에요. 그럼 최근의 시대는 도대체 언제이냐? 최근의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getting하고 spending하는 시대예요. getting, spending 이게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주의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행위의 이제 동사인 거죠. 물질주의 사회, 현대 사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getting하고 spending이라는 이제 놀라운 이제 단어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시어의 또 선택입니다. We lay waste our powers.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로 연결이 돼요? waste라는 것.
이게 바로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인데 getting하고 spending하는 이 물질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또 낭비한다가 돼요. 낭비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물질이어야 되는데 힘을 낭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약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자 계속 아이스버그는 위 안에 속해져 있어서 대표성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nature라는 이제 반대. 우리 인간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과 그 네이처 사이의 관계를 다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안에 hours라고 우리 안에 있는 거 see 자연 안에서 there is hours little 일을 그 수식하는 것이 that is ours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어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도치가 된 상태예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연 안에서 조금밖에 못 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we have given 왜? 이유는 무엇이냐면 we have given our hearts away. 그렇군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getting spending 하면서 줘버린 것이 spending하고 waste한 게 무엇이냐면 또 우리의 hearts가 됩니다. 우리 쪽에는 heart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서 없어진 것이 무엇이에요? hearts예요. 자, we가 있고 nature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heart가 지금 없어진 이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waste 하고 있어요. 파워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파워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파워 없어지고 heart도 없어졌네. 그죠? 그리고 little c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see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파워가 없어지고 볼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heart를 없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추악한 문. 축복이에요. 축복은 왜 축복이냐고 생각하냐면 getting하고 spending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으니까 이게 축복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심장을 없앴으므로 느낄 수 없으므로 자연을 느낄 수 없으므로 이거를 추악하다라고 한 겁니다. 네거티브와 지금 포지티브의 의미를 같이 쓴 이제 그런 시어예요. 여기에서 추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는 페트랄칸 소넷이므로 옥타브와 세스텟으로 이어져 있죠. 세스텟. 앞에 8라인, 뒤에 이제 6라인입니다. 그러면 8라인이면 요까지 가야 되겠네요. 요까지 프로블럼이 question이 전개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야. 우리가 지금 물질주의 문명 사회에서 우리는 자연을 느끼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또 이제 자연이 나옵니다. 인간 세상은 지금 네거티브하게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지 못함을 보고 있죠. This sea that bears her bosom to the moon. 자, 바다는 그 가슴을 열어서 달을 향해 있고 자연은 그대로입니다. The winds 또 자연이 나오네요. They will be howling at all hours. 항상 변함없이 바람은 또 이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어요. And are up gathered now like sleeping flowers. 얘도 지금 자연인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조용히 이제 자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이 그대로예요. For this, for everything. 이건 이유의 for입니다. 이것 때문에 we are out of tune 딱 나왔네요. 자연과 우리는 교감하지 못합니다. 하모니가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이고 그대로인데 우리는 마음을 뺏겨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out of harmony. 그래서 맨하고 인간 세상하고 네이처가 나온다라면 하모니야 아니야. 요거 이제 주제의 그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얘네들의 하모니는 깨졌어. 예요. out of tune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해결 방법이 나와야 돼요. 이제 옥타브를 통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깨졌다. 그 이유는 인간 때문이다. 인간이
마음을 잃었다. 물질주의에 눈이 멀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esired effect는 뭐예요? 이 그 현대사회를 자연과 조화하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이 현대사회를 지금 비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해결은 무엇이니까? 해결은요. It moves us not. 자, 똑같은 얘기합니다. We are out of tune. It moves us not. 왜? 앞에서 나왔었죠? 하트를 줘버렸잖아. 느낄 수 있는 거는 심장에 있어야 느끼지, 마음이 있어야 느끼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므로 지금 하모니가 깨졌고 우리는 그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Great God, 위대한 신이요. 이거 정말 신이 위대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감탄일까요? 자, 위대한 신이시여. 신이 위대하다면 왜 이렇게 놔둡니까?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신이시여, 왜 그냥 놔두십니까? 신이 능력이 없습니까? 이 시대를 되게 한탄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이 이제 추악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I would rather be a pagan. 요거는 이제 이교도예요. 자, 갓을 얘기했는데, 자, 그대가 능력이 없다면 신이시여, 그대가 능력이 없다면 난 그러면 이교도라도 되겠습니다. 신이여, 당신이 해결할 수 없다라면 나는 이교도라도 되겠습니다. Suckled in a creed outrun. 다 썩어 빠지고 이미 한물간 어떤 그 creed 기조 뭐라 해야 되죠? 신조를 suckle, 이거는 이제 그 젖발듯이 빠는 거죠. 그거를 그냥 정말 그걸 먹고 자란 처음부터 그렇게 자랐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것을 진짜 젖 먹고 자라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리고 어려서 그걸 힘있게 빠는 이런 모습도 되게 그려지죠. 되게 오래전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비주얼하게 이 부분을 이제 정말 그거를 먹고 자랐다라는 것들을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생명력을 거기서 얻었다라는 것이 이제 비주얼하게 그려지는 So might I,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So 때문에 또 이제 도치가 되었습니다. Standing on this pleasantly. 자,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했는데 pleasant라는 이모션 단어가 나왔네요. 그게 무엇과 같이 나왔습니까? 감정 단어랑 지금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상상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내가 저는 유쾌한 초원? 네, 서서 have a glimpse that, 볼 수 있다. 아까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볼 수 있는 게 나오네요. 이렇게 한다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간절한 거. 이걸 되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연을 다시 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싶은 그 심정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glimpse나 sight이라는 것은 뭐예요? glimpse는 뭐예요? 그냥 가까스로 보는 거죠. 잠깐 보는 거지.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교도라도 되겠다. 이 당시 이교도가 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sight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을 본다면 나를 덜 처량하게 할 만한 덜 처량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프로테우스나 트라이톤을 볼 수 있다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호온을 부는, 이건 다 뭐예요? 자연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신화예요. 이교도들은 신화를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믿어요. 근데 크리스천은 성경을 믿죠. 이거는 이교도의 신념이에요. 정말 자연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연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이교도라도 되겠다. 나의 신앙을 버리겠다라는, 진짜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시어들을 선택을 했죠. 프로테우스나 트라이톤은 이제 갓과 반대되는 이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간절한 내 소원. 다시 자연을 되돌리고 싶고 자연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얘기를 하고, 그런 비탄스러운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뒤에 한번 볼까요? 라임 스킴. 여기 볼까요? B 이죠. B on, 그죠? 그 다음에 리, C, D, C가 됐던 거죠. forlorn, on, C.
장, 그 다음에 horn. D가 먼저네요. D, C, D.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세스텟은 라임 스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iambic pentameter에다가 테트라르칸 소넷의 라임 스킴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월드워스의 시였습니다. 자, 요거 이제 분석 한번 시어들을 한번 컴페어 해볼까요?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보도록 할게요. The earth is the world라고 했는데 그것은 만약 earth라고 했으면 어땠을 뻔? earth라는 거는 그냥 지구라는 의미잖아요. 되게 이제 그 상상의 그런 이제 그 무형의 유형의 이런 세상을 전체를 포괄한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제 물질적인 지구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earth보다는 world라는 게 훨씬 더 시적 상상력과 지금 이 시의 주제에 훨씬 더 이 세상이 라는 것에 훨씬 더 부합하죠. 자, 그 다음에 selling and buying. 요거 대신에 아까 무엇이 있었죠? 자, selling and buying. 아까 원 시에서는 뭐였어요? getting and spending 이었어요. sell하고 buying 하는 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거지만 getting이라는 건 소유. 그죠? spending이라는 건 어떤 시어랑 또 맞닿아 있어요? waste랑 또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적절하고 시어들이 오밀조밀 더 연결되어 있고 물질주의 사회라는 것과 또 사회라는 의미도 그 내포되어 있는 그런 커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getting과 spending이다. spending은 waste랑 또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bear 할 무좀이 아니라 만약 expose로 했다면 expose는 일반어예요. 그래서 그냥 노출했습니다의 의미지만 bear은 뭐예요? 그냥 맨몸뚱이를 보여줬어. 이건 자연 그대로임을 또 함축하고 있는 거죠. 자연이기 때문에 expose가 아니라 bear이라고 쓴 거예요. 자연의 그대로 드러냄, 자연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함축을 지닌 것이 bear이다. expose보다는. 자, 그리고 nudging이라는 것과 sleeping이라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sleeping 원문은 이제 원시는 sleeping이었어요. sleeping flowers. sleeping하고 nudging은 이제 잠깐 잠드는 거죠. sleeping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 너징은 잠깐 피곤해서. 이때 문명 사이에 인간들은 너징 했겠죠. 잠깐 피곤해서 했겠죠. 근데 자연적으로 자는 모습은 이제 flowers, sleeping flowers.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는 느긋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더 자연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sleeping보다는 nudging보다는 sleeping이 더 적절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아까 circle 있었죠. 젖을 빨아 라는 것과 nourished라는 것과 어떻게 틀립니까? nourished라는 건 이거의 양분을 받아서 자라나온 것 좀 브로드하게 제너럴하게 표현한 거. circle이라는 건 정말 젖을 빨듯이 안간힘을 써서 내가 그것을 흡수한 것을 비주얼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자연적인 nourishing의 과정, 젖을 먹고 자라는 그런 모습, 자연적인 성장의 과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주얼하게 그려볼 수 있는 nourished보다는 훨씬 더 비주얼한 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circle이라는 단어이죠. 그런 단어를 nourish 대신에 이 시인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파워가 느껴지시죠?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glimpse 대신에 만약 비전이란 걸 썼으면 어떨까? 그냥 뭐 볼 수 있다면 이란 거랑 glimpse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간절함이 훨씬 드러나는 시어가 glimpse가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트라이턴이 그 호운을 이제 부는, 그래서 blow 대신에 만약 sound라고 한다면 blow라는 요거도 비주얼한 이미지를 그대로 줘요. 직접 부는 생생한 그 자연의 현장, 정말 그 신이 나와서 트라이턴이 나와서 불 것 같은 그 생생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사운드라고 하면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근데 일반적인 좀 더 제너럴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확 틀리죠. 시어의 선택이 훨씬 더 틀리죠. 그 함축적인 의미는 더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더 비주얼하게 더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을 주고 있죠. 아까 첫 번째 시에서 에밀리 디킨슨의 시도 마찬가지였죠. 그 안에 의미의 함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주얼하게 훨씬 더 이제 그려볼 수 있는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어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노테이션과 커노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함축적으로 이 시에서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이제 분석 메모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는 I speaker가 있으십니다. 그죠? I speaker가 있으시고 we로 해서 나를 포함해서 I speaker 있습니까? us니까 I가 나타난 게 아니라 위 안에 숨겨져 있네요. 위에요. 거꾸로 써있네요. 인데 여기 이제 내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인류 자체를 그래서 이제 향한 그런 메시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컨트라스트가 여기서 키워드를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위랑 네이처가 지금 상반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C라는 것을 통해서 little we see, 보지 못해가 돼야 돼요. little we see in nature. 이게 연결되는 것이 given our heart away가 이제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가 될 거고요. given our heart. 그리고 감동을 주지 못한다. It moves us not. 이게 다 같은 라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out of tune, 하모니를 이제 잊었다. 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 이제 프레이즈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figure of 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한탄하는 거야. lamenting, 우리가 이제 자주 봤던 톤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criticize 하는, lamenting에는 criticize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visual imagery가 있다 그랬죠. circle이라는 것도 그렇고 바다나 이런 자연, 이것도 비주얼한 이미지를 주고 있죠. 실제 이제 자연이 보이는 것 같고 한 이미지. 그리고 트라이턴이나 프로테우스가 진짜 살아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비주얼한 것들을 자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고 있어요. See, 뭐 스펜딩이나 게링이나 이런 데서는 비주얼한 이미지가 없죠. 자연에 대해서는 비주얼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자, 그리고 요 C, 본다라는 것과 지금 상반되는 것이, 보지 못한다 라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 나중에 glimpse나 sight, 이게 지금 해결 방법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프로블럼 부분에서 이게 나왔고 resolution 부분에서 이제 이게 나온 상태입니다. 자, figure of speech는 뭐가 있었나요? 아까 sleeping flowers 있었죠. 그래서 sleeping flowers, sleeping, 꽃들이 잠을 잔대. 이거는 뭐예요? personification에 해당되죠. figure of speech 중에서 personification. 그리고 like라고 했으니까 또 뭐도 돼요? simile. 요거는 다 자연, 자연스러운 자연, 그대로인 자연을 표현하기 위한 figure of speech를 이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뭐가 돼요? Man and the Natural World라는 이제 그 이제 대주제 안에서, 대소재 안에서 주제를 써본다면 아까 lamenting이라고 했죠. 그래서 a lament 주제입니다. 라임 스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운드 스킴, iambic pentameter, iambic pentameter 하고, 라임 스킴 아까 말씀드렸죠? A, B, B, A 쭉쭉쭉 말씀드린 거 그거 쓰시면 되고, 주제는 a lament, 뭐에 대한 한탄이 될까요? about the man's state, mankind의 man's state of the state of 인간과의 관계, about the relationship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제 레먼트가 되겠죠.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밸런스가 깨진 이 부분, 문명 사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레먼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커노테이션과 디노테이션, 시어의 선택에 대한
그렇게 선택했을 때 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시어의 선택의 함축적인 의미들, 이게 이제 주제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죠. 그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고, 그걸 이제 시어들을 비교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제 소넷, 두 가지 페트라르칸 소넷과 셰익스피어리안 소넷의 형식을 또한 알아볼 수 있었고요. 요 지금 시 다음에는 제가 번역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습이 용이하도록. 그래서 번역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 프랙티스에서 문제가 3개가 기출 유형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1번 문제는 작년 이제 시 문제 유형으로 그대로 냈고요. 두 번째는 이제 08년 이전에 이제 그 시의 폼을 물었던 시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기출형을 따라서 했고요. 지금 마지막 문제는 가장 최근 유형으로 많이 나왔던 이거 2점짜리인데 4점으로 있네. 이거 2점입니다. 이거 2점이에요. 기입형 문제, 작년 문제 유형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습 문제로 해 오시고 다음 시간이 되면 먼저 이거부터 해설을 하고 우리가 답을 맞춰보고 그 다음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우리가 사운드 센스라는 이제 책에 있는 이제 개념과 시를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개념과 이제 시 속에서 우리가 시를 보는, 시에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공고화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 풀어 오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